레지 퀴즈는 가성비 때문에 많은 엄마들이 하시는데 방금 질문하셨던 것처럼 이제 등록은 다 했어요. 막상 딱 첫 책을 보면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그런 질문이 가장 먼저 있을 거라서 아마 대표적인 것들만 간단하게 좀 설명하면 저희 어쨌든 문발 이러닝 캠퍼스에 레지 퀴즈 과정이 들어있는 거고 저는 비전대리 네. 교육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게 문발 이러닝 캠퍼스고 그중에서 어쨌든 영어 담당이 저다 보니까 네. 저는 이제 제 이름이 에듀자이너입니다. 제가 스스로 만든. 네, 저희 프로그램 자체가 GS예요. 그거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네. 그리고 일단은 레지퀴즈 일반적인 광고를 잠깐 볼게요. 그러면 뭐 북미 교사의 평가 1위 뭐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광고 문구예요. 이거는 다 1위예요. 서로. 왜냐면 레지퀴즈랑 유사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더 어, 내용적인 면에서라든지 정말 욕심나는 것들이 많은데 레지퀴즈를 선택한 이유는 일단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아이들이 이걸로 시작했고 괜찮았고 그리고 점점 발전하고 있고 접근성이 좋고 가성비가 좋고 다른 것들은 조금 가격이 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좀 지속적으로 하려면 저한테 익숙해야 되고 또 비용도 부담스럽지 않아야 되고 또 영어적인 면을 다 포함하고 있나 그런 거 봐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한 거고 미국 교사진 집필 뭐 당연한 거고 이거는 아마 본사에서 제공한 거니까 맞을 거예요. 근데 미국 캐나다 국립학교 동일한 학습 자료 맞죠? 그런데 이게 메인 교재는 아니에요. 아, 네. 메인 교재로 쓰이진 않아요. 이거는 리딩 서플리멘트로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 중심의 개별 학습 개정, 교사 중심의 전통적 학습 병행 사실 이건 별로 의미 없고 제가 이제 물음표 붙여놓은 거는 과연 이게 말이 맞을까? 뒤에서 좀 살펴볼게요. 네, 이거는 약간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학생에게 손쉬운 학습일까 진짜? 업무표 영어에서 많이 이거 뭐 리틀박스만큼 많이 쓰는 건데 정말 학생에게 손쉬울 걸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여기가 듣기, 읽기, 말하기, 그 다음에 퀴즈 학습 푸는 것까지 있어요. 그래서 뭐 라지 퀴즈, 한국 라지 퀴즈죠. 라지 퀴즈 본사를 보면 아이들이 뭐 이런 거 한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좀 현실하고 좀 많이 달라요. 네. 왜냐면 제가 이거를 어쨌든 한국에서 홈스쿨 영어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몇 년 됐죠? 한 5년 가까이 한국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를 끝까지 가본 애들이 없어요. 단 한 명도. 음, 네. 이거 끝까지 간 애가 있냐 물어보더라고요. 없어요. 단 한 명도. 그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면 엄마가 좀 도와주면 한 IK 중간까지 가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끝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까지 다 본 아이들은 아직 제주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뭐 다양한 학습 도구인데 요거는 이제 점점 발전된 거고 뭐 이거는 이제 요즘에 뭐 학습하고 나면 별점 주잖아요. 뭐 사실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거에 비하면 되게 약해요. 제일 약한데 그래도 애들 재밌어요. 아바타 꾸미고 이런 거. 그다음에 3,000여 권인데 온라인 학습 가능하니까 편하죠. 그리고 이제 픽션, 논픽션이 원서들이 레벨별, 주제별, 시리즈별로 돼 있기 때문에 좋은 건 맞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은 거는 문장에서 한국식 냄새가 안 나요. 예, 음, 그러니까 한국식 냄새가 그러니까 리틀박스도 되게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네. 또 다르게 사용했던 게 리셋박스인데 되게 재밌었고 그런데 약간 중간중간 한국 냄새가 나는 문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서 그게 좋고 그리고 픽션 논픽션이 이렇게 골고루 잘 섞여 있다는 거 그리고 레벨이 위로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논픽션 왜냐하면 모든 시험은 거의 그냥 비문학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렇고 네. 그다음에 학생에게 손쉬운 거, 학생이 손쉬울까? 부모에게 손쉬울까? 부모에게 손쉬워요. 갖다 던져주면 자기들이 본문 읽고 읽어주죠. 퀴즈 풀죠. 애들이 얼마큼 이해하는지 상관없고 그냥 너네가 해 하고 했으니까 저는 학생에게 손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예, 부모나 교사에게 손쉬워 보이는 거죠. 근데 정작 아이들한테 더 가깝게 클로스에서 보다 보면 아 이거 학습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그러니까 당장 뭐 처음에 AA부터 봤을 때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그리고 웨스퀴즈 보시면 되게 많아요 섹션들이. 근데 그 섹션은 네. 그러니까 웨스퀴즈가 있고 그다음 리딩 A to G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전체 학습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건데 그거를 활용을 해야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라지 플러스라고 해서 딱 들어가서 들을 수 네. 있고 이북만 있잖아요. 근데 그거로는 많이 부족하고 교사들이라면 리딩 A to G까지 같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방대합니다. 네. 파닉스부터 그래머가 뭐 라이딩까지 다 포함이 돼 있고 그것까지 해야지 되는데 사실 그 사이트를 전혀 다 들여다보고 그 매번 업데이트가 자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3,000여 권. 3,000여 권을 6년 만에 마치려면 제가 이게
미국에서는 6학년 정도까지 보게 돼 있어요. 6학년 정도까지. 뭐 조금 리딩이 좀 뒤처진 학생들은 뭐 7학년까지도 볼 수 있는 정도 내용이겠죠. 이걸 일단은 6년 안에 마친다 치면 그게 이제 킨더가든부터 5학년 플러스까지라고 돼 있는데 그 6년이라고 잡으면 뭐 7년이라고 해도 1년에 500여 원 정도 되고 그러면 주 5일을 기준으로 공부하면 하루에 2권 정도 괜찮네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런 내용들을 하루에 2권씩 읽어라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왜냐면 밑에는 뭐 그냥 단어 하나씩 해서 8페이지 기준이니까 한 줄, 10줄 내외. 10줄 네. 내외를 그냥 2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2권 읽으면 그냥 5분, 10분이면 끝나요. 진짜 읽으면. 그러니까 괜찮은데 만약에 뒤에 이제 여기 이쯤에 가면 한 페이지가 20페이지 정도 돼요. 일단 샘플을 보여드리는데 20페이지 정도 되는 거를 뭐 한 5, 6학년 되면 그냥 앉아서 읽으니까 되게 쉽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들어보면 한 15분 내외 듣기니까 엄청 괜찮은 거예요. 만약에 이게 다 우리나라 말로 돼 있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영어 학습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이게 시간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2권 끝내는 것도 만만치 않고 엄마들 입장에서 또 교사들 입장에서 무엇을 점검해야 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점검이에요. 무엇을 점검하고 갈지 사실 그 부분이 필요하고 계산적으로는 가능한데 왜 레지 퀴즈 끝까지 가지 못할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보면 하다가 중간에 애들이 이제 레지 퀴즈를 한 중간에 뭐 한 요쯤 많이 나간 친구들이 요쯤 정도 나갔어요. 요쯤 나가다가 그러면 이제 학년이 되면 학교 시험 대비를 해서 중고등학교는 다 교재를 갈아탑니다. 네, 그래야 되는 현상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실은 제 경우는 쉽지 않았고 그리고 여기서 영어를 배우는 단계와 영어를 배우는 단계의 전환을 위해서 지원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혼자 들어봐라고 했더니 조금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F에서 딱 걸리더라고요. 진도가 안 나가. 앞에는 그냥 대충 아는 내용이고 쉬워. 근데 F를 딱 가는 순간 여기서부터는 뭔가 모르는 게 많이 나오고 모르는 게 많아지면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해서 낑낑낑낑낑 가다가 이제 한 제2 정도 가서도 사실은 이제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조금 외국에서 공부하고 왔던 친구들은 L 정도 가다가 이제 나이가 돼서 이제 전환했던 그 케이스들이 많고요. 그리고 자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레지 퀴즈는 리딩을 위해서 디자인된 교재예요. 원래 이 목적 자체가. 그래서 네. 그 리딩인데 그 학습자 중에서 시각이나 또 그대 청각 학습자가 있어요. 청각 학습자들한테는 듣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리스닝이 같이 제공된 거라서 그거는 외국어를 배우는 저희들한테는 엄청 중요한. 그러니까 옛날에는 스페니쉬 뭐 프렌치 다 버전이 있었는데 음원이 없었다가 요즘엔 스페니쉬 같은 것도 음원이 새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네. 스페니쉬를 보는 친구들 공부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되죠. 그런데 이제 언어를 듣기를 포함한 리딩만으로 배울 수 있는가? 뭐 이거는 당연히 아니에요. 이거는 뭐 언어 습득 이론을 조금만 보셔도 되는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레벨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엄마표 영어에서는 의사소통을 위한 실용 영어라고 하는데 의사소통은 반드시 소리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문자로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자는 하는데 소리를 하지 못하는 거를 뭔가 그 한처럼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사실은 내가 한국 분들 중에도 말보다는 글을 그거에 더 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말은 많이 안 하는데 카톡 내용이나 이런 거 되게 정성스럽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블로그라든지 그것도 소통의 방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로 소통을 하든 상관이 없다고 봐요, 저는. 근데 다만 좀 답답하죠. 내가 리딩하고 라이딩을 이 정도 하는데 왜 안 될까? 사실 그거는 원어민 발음에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것만 해결해 주면 리딩을 많이 하신 분들은요. 듣는 건 안 돼도 말은 되더라고요. 기본 구조라든지 단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미국 사람들하고 막 농담하고 재미있게 이렇게 막 그런 웃으면서 하는 그걸 못할 뿐이지 실제로 비즈니스나 자기 전문 분야에서 다 해내시거든요. 그 이유가 본인이 들였던 10여 년 이상 정도의 그게 헛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한 때문에 그냥 단순한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두다 보니까 하는데 레지 퀴즈로 성공하는 건 누구냐? 워낙에 말하는 걸 좋아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소리 언어에 특별하게 재능이 있는 친구들은 레지 퀴즈만으로 그게 돼요. 근데 일반적인 개수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이 레지 퀴즈 위에 있는 레벨을 이해하려면 모국어 사고력, 그러니까 세계관을 확보하는 그런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전 지식이 너무 없으면 본문을 읽어도 이해를 못해요. 영어권에서 있던 아이들이나 또 영어가 쉬운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외국에서 한 2, 3년 살다 온 친구들 영어가 쉬워서 그나마 어려운 문장 구조지만 읽어나가요. 근데 새로운 단어가 나오고 또 모르던 배경 지식이 나오면 거의 본문 이해를 못합니다. 그거는 뭐랑 가냐면
애들이 4학년, 5학년 올라갈 때 한국 학교에서 좀 굉장히 어려움을 느껴요. 교과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용어가 확 바뀌고 모르던 내용이 나오니까 당연히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를 영어로 접해본다고 생각하세요. 생각해 보시면 한국어는 그래도 누군가 도와주잖아요. 선생님이 이건 뭐야 설명을 해주고 또 어디서 들을 수 있는 게 있고 하다못해 엄마 아빠한테 들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건 오롯이 나 혼자 독대하고 앉아서 이거를 배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내용을 그러니까 확보하고 이러할 수 있는 걸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 없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리딩 A to G는 파닉스의 자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전에 뭐 예를 들어서 프랑시 그 단어라고 해서 가장 그 빈도수 높은 단어들을 중심으로 쓰는 문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그걸 사실은 사용을 못하고 있고 파닉스 할 거냐 말 거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파닉스 해주긴 해줘야 돼요. 근데 교재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파닉스 교재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활용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미디어나 장르를 통한 문화 이것이 없으면 언어 발달에는 제한이 많다. 그래서 요거를 염두에 두시지 않으면 그 얘기는 뭐냐면 리딩 외에 다른 요소들은 따로 서플리멘트를 주지 않으면 굉장히 이렇게 빼빼 마른 그 사람으로 따지면 빼빼 마른 영양실조 정도 영어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네, 그 네, 중간중간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네네, 네. 제가 그 레지즈 그 리딩 A to G 저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 섹션들을 좀 보면서 처음 네, 내용들을 이제 제일 쉬운 내용들을 봤더니 네, 제가 비슷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그 놀이터가 나오면 사실 이제 우리나라 놀이터랑 네, 달라요. 이 미국에 있는 놀이터랑 너무 다른 거예요. 네네네, 우리나라 놀이터면은 미끄럼틀이나 그네나 시소를 생각할 텐데 네, 이 놀이터가 나오는데 오리가 있고 네네, 그다음에 저쪽에 이제 꽃들하고 나무 종류가 있고 네네, 뭐 이런 그림들이 나오고 그 모르는 단어 저도 이거를 모르는 단어들이 너무 많이 네네, 맞아요. 나와서 네, 이거를 애들이 아니 이거 자체를 모르겠다. 네네, 맞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제가 일부러 강의를 이제 앞에부터 한 게 뭐냐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배경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백야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뒷마당에 가면 그런 거 없거든요. 없죠. 네, 그러니까 네. 뒷마당에 낸 얘기가 있는데 뒷마당에는 좀 풍경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중간중간 뭐 표현이라든지 이런 게 달라서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시간 짬짬 나는 대로 계속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가 사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음, 그리고 레지키즈 학습에서 또 주의해야 될 게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환경에서 듣기 말하기 쓰기를 어떻게 보충할지. 그러니까 아까 그 영어를 외국에서 배우는 환경을 EFL이라고 하는데 리딩 외에 듣기 말하기 쓰기를 어떻게 보충할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다음에 영어의 네 가지 영역이 균형 있게 발달해야 되는데 그 부분.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제가 좀 대안으로 생각하는 건 본문을 활용해서 말하기. 그러니까 대답하고 질문하고. 그러니까 그 본문 하나당 질문을 하나씩을 줘요. 제가. 그럼 그 질문 하나를 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본문을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저희 교재를 보시면 교재가 1부터 2까지는 아예 본문이 없어요. 그림만 다 남겨뒀어요. 교재 자체에. 네네. 그거를 읽는 것보다는 말하는 거 위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말할 때 이거는 단어가 몇 개 있는지만 표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표시하게 돼서 그거를 가지고 아이가 그림으로 연상해서 내용을 몇 가지 단어로 자기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게끔 만들어놔서 그 대답하고 질문하고 본문을 기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조카를 데리고 실험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똑같은 질문으로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걔가 그거를 본문을 보고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써있지 않은 걸 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일단은 연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쓰기를 위한 세부 과정이 필요한데 스펠링 해야 되거든요. 스펠링 은근히 약해요. 엄마표 영어를 하는 친구들이. 그냥 굳이 시험 같은 거 잘 안 보시니까. 그 문법, 그다음에 이제 장문 공부. 자, 문법은 그 미국 애들은 우리보다 문법 항목이 좀 간단해요. 우리는 이제 어법이랑 문법을 같이 다 문법책에 넣어놔서 복잡하고 많은 설명이 많지만 얘는 꼭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큰 틀에서의 문법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장문 공부를 하면 우리나라는 장문 공부 그러면 약간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문장 하나 쓰기. 그런데 미국에서 장문 에세이가 수필이 아니고 그래 레포트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수필은 저널에 가깝고 우리가 생각하는 레포트는 에세이라고 하거든요. 에세이는 장르가 있고 그거를 굉장히 철저하게 구조적으로 가리키는데 그 훈련이 필요해요. 그거는 뭐냐면 영어로 사고하고 영어로 어떻게 생각을 전개하느냐에 대한 그런 거라서 이게 그
레지키즈 뒤에 보면 connection이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어떤 확장 작업, 뭐 예를 들어서 뭐에서 써보자, 뭐에서 조사해보자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다 활용할 수는 없지만 그거를 활용해서 장문이나 이런 거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레지키즈 수준을 잠깐 보면 레지키즈가 이제 그전에는 미국에서 리딩 지표가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한 예네 곳까지 되는데 요즘 이제 렉사일이라는 게 거의 이제 이게 평정을 했습니다. 이게 뭐 문장 난이도, 그다음에 문장의 구조, 사용되는 언어의 난이도 이걸 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한 거라서 지금은 거의 이게 렉사일이 표준화되고 있는데 근데 이 렉사일이 기준은 되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300에서 400 정도 되는 렉사일의 책을 G를 읽으면 다른 걸 다 읽는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일종의 언어고 문화나 기본 배경 지식 그런 장르에 대한 게 익숙하지 않으면 이 렉사일이 같다고 해서 읽어내지는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이 예문을 잠깐 보면 이게 어디까지는 여기 학년이죠. 여기 킨더가든부터 그러니까 네네. C까지가 킨더가든이고 D부터가 1학년이에요. 근데 1학년인데 제 1학년에서 마지막 책을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요게 F예요. F고 요게 I인가 그랬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J거든요. 자, 이게 1학년 교재예요. 1학년 교재인데 요 정도 되는 거 중학교 1학년 보면 못 읽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만약에 초등학교에서 학원을 꾸준히 다녔고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들 말고 그냥 보통 중간 친구들인데 이거를 지금 미국에서 1학년들이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이거를 애들이 다 읽어내지는 못하지만 이미 들은 게 많아요. 그래서 대충 파닉스를 알면 대충 소리를 내서 읽으면 아 여기 지금 프로즌, 안타르티카 이런 거는 다 들어본 단어들이에요. 애들이 어느 정도는. 그러다 보니까 무리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거를 1학년이 읽을 수 있을까?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J는 이게 J레벨인데 J레벨은 중학교 한 최소 1학년, 2학년 돼야 J를 줍니다. 네, 그리고 뭐 여기에 나오는 이렇게 문장 구조가 보면 중학교 1학년에서 배우지 않은 문장 구조들이 등장을 해요. 저는 그걸 굳이 이렇게 중학교 1학년 문법의 내용을 기준으로 삼고 싶지 않지만 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웨지키즈에서 말하는 1학년 레벨까지.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제 렉사이 기준으로 보면 이제 K부터 T까지가 이제 2학년, 3학년인 건데 제가 이걸 중학교 2학년, 3학년이라고 표시를 해놓은 거는 우리나라 제가 렉사이 애널라이저가 있어요. 거기다 제가 텍스트를 넣어서 돌려봤거든요. 그러면 보통 한 500에서 한 940 정도 되잖아요. 500에서 940 정도 되는 거는 중1, 중3 정도 텍스트가 돼요. 그러면 과연 중1, 중3까지 교재를 읽는 아이들이 이 렉사일 이 정도 되는 거 읽느냐? 여전히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과서가 1년에 10과입니다. 옛날에 12과였다가 스페셜 에디션 2개를 빼고 그러니까 나라에서 꼭 가르쳐라고 하는 게 1년에 10과예요. 근데 본문이 어느 정도냐면요. 아까 요거 보여드렸던 거 요거 있죠. 요거 한 3배 정도? 그게 이제 한 과예요. 한 과인데 그렇게 해서 하니까 실제로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J가 한 90건, 8, 90건 되거든요. 그러니까 8, 90건이라는 얘기는 10건이 한 학년이니까 1, 2, 3학년 통틀어서 30개의 본문을 읽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다가 이제 컨버세이션 있어요. 그것까지 하면 이제 60개죠. 60개 본문이라고 하면 J 책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영어를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뭐 외부 지문 시험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 해도 거의 안 됩니다. 언어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2학년, 3학년 정도 되는 렉사이 수준은 맞지만 실제로 쉽지가 않다. 그래서 지금 요게 중학교 3학년 교재예요. 이게 조금 이제 잘 안 보이실 텐데 요 정도 되는 거죠. 조금 어려운 게 뭐 sundials, 뭐 circular, 뭐 hemisphere 이 정도 단어가 보여요. 이 정도 단어를 보는 친구들이 그다음에 이제 뭐 counterclockwise 같은 경우는 애들이 많이 듣는 거,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이거 듣는 단어들인데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 애들이 시계 방향, 반대 방향을 알지만 영어로 딱 하면 생각이 안 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요게 이제 지금 이제 R인데 R이면 요게 3학년 교재, 3학년 끝에 교재예요. 요게 지금 3학년 교재인데 여기 보면 단어가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약간 금방 접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미국 교재랑 우리나라 교재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고난이도라고 뽑아놓은 이렇게 해놓은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단어들이 미국에서는 2학년, 3학년, 4학년 굉장히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제가 기억나는 거는 기생이라는 단어를 애들이
우리는 초등학교 3, 4학년이면 배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기생이라는 단어는 고등학교에서 고난도 단위로 빠지는 단어예요. 요즘에 기생충 때문에 패러사이트라는 단어가 많이 네. 알려지긴 했는데 뭐 이런 단어들이 사실은 그렇게 빠져버리는 일들이 많아서 그 미국에서는 리딩을 지식 수준으로 배열한 게 많고 물론 같은 지식 수준에서 위에 레벨이 올라가면 그 같은 단어를 다른 조금 더 수준 높은 단어로 대체해내는 것들이 나오긴 하지만 단어에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기보다는 지식 수준에 대한 것들이 좀 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렉사이드 기준이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단계로 올라갈 때 그 아이들의 지식이 같이 큰다는 걸 전제로 해서 네. 그리고 웨지키즈에도 좋은 게 같은 내용을 여러 단계 이렇게 나눠놔요. 한 거를 똑같은 제목을 뭐 네 군데 나타나요. 그래서 주제가 점점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같은 단어를 다르게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거는 단순히 그러니까 뭐 영어 수준이다 뭐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약간 그런 게 있다. 그리고 이제 레지키즈 레벨 4, 5, 6 여기인데 고등에서 수능이에요. 수능 레벨을 제가 애널라이저에 넣어서 돌려보니까 오히려 한 요쯤 돼요. 그러니까 한 900, 800 그렇게 돼요. 그런데 재밌는 건 수능 본문이 이거보다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수능 본문은 논문에서 발췌하거든요. 논문에서 발췌하기 때문에 굉장히 내용을 많이 굉장히 그러니까 뭐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것은 집단과 교류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이라는 것은 서로 문화를 교류하고 문화를 교류한다는 거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쓰다 보니까 학적인 단어도 많고 문장이 굉장히 길어져요. 단순히 렉사이리를 할지라도 이 정도를 본다고 해서 수능 본문을 보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단어가 조금 더 어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렉사의 기준이 이걸로만 보기에는 좀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근데 뭐 한 가지 제가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G2까지 끝냈다. 수능 준비 훨씬 쉽습니다. 거의 그냥 왜냐하면 이미 이제 기본적으로 영어 문장을 다뤘기 때문에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뭐 아직 거기까지 가본 친구가 없어서. 네, 그리고 요게 이제 지금 그 G2 맨 마지막에 있는 거.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제에 대한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맨 마지막이고 요거가 고등학생들이 있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요거는 수능 본문은 아니에요. 수능 본문 아니고 그냥 일반 본문인데 여기에 보면 뭐 야수판이 뭐 이런 얘기 나와요. 그 이쪽에. 그러니까 여기 그리고 여기에 쓰이는 단어가 막상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할 때 쓰여지는 단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에 그러니까 요거는 초등학생용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매직퀴즈는. 그러니까 같은 알렉산더 대제의 이야기를 쓰더라도 그 수준에 맞게 썼다는 거. 그리고 요거는 이제 미술 학파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 부분은 이제 고등학교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쓰다 보니까 좀 더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도 같은 단어지만 뉘앙스가 다르게 번역이 되는 그런 문맥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좀 전반적으로는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알고 계셔야 된다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한 부분들은 언어 습득 과정을 고려할 때 광고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 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다 될 것처럼 얘기해요. 포장을 원래 하죠. 포장이라는 거는 이제 웬만하면 안 좋은 거, 그 PR이잖아요. PR. 원래 PR이 그건 아니에요. PR 거 피하고 알릴 건 알린다고 혹시라도 소비자들이 우려할 만한 부분들은 사실은 살짝 빼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3개월 완성, 6개월 완성, 제가 멍멍이 뻥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도 알아요. 그런데 광고 문구를 만들다 보니 그렇게 만드는 거라는 거. 그래서 광고에서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청소기를 살 거면 청소기가 어떠어떠해야 되는 기능이 있을 건데 이 기능을 해주나? 로봇 청소기 그것까지 해주나? 라고 해서 내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문구를 고르시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 그냥 무턱대고 거기서 말하는 거 다 믿으시면 안 된다. 그리고 자유로이 듣고 말하는 실용 영어 중심의 엄마표 영어에서 학교 시험, 입시 준비, 공인 시험 대비를 어떻게 전환하는가 이 부분. 근데 저는 제가 그 어느 과목이든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역량이에요. 역량, 학습 역량, 그 과목에 대한 역량. 수학적인 역량이 있는지. 그러니까 수학은 제가 끊임없이 생각해보고 말로 해보고 적용해보고 하는 거.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도 기본 모르는 단어는 계속 많습니다. 모든 미국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제 옛날에 교수님한테 물어봤더니 둘 다 교수예요, 부부가. 그런데 자기네 집에는 사전이 항상 리빙룸에 있대요. 왜냐하면 미국은 이제 신문이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책,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신문을 보는데 그 신문을 볼 때 자기 모르는 단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는 단어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뭐 비속어든 뭐 줄임말이든 지금도 모르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어에 상관없이 문맥과 여러 가지 문장 구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문장 구조예요. 영어가 되냐 안 되냐를 제가 그 가늠하는 하나가 뭐냐면 문장 구조를 익숙하게, 그러니까 익혔는지 안 익혔는지, 그게 분수령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아까 4학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자유를 듣고 말하는 거니까 언어평화 애들은 그 완전 독해를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 학교 시험을 딱 들어가면 힘든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4학년, 5학년 우리나라 아이들이 가서 교과서를 봤는데 쓱 읽고 엄마 이거 그냥 뭐 고구려 얘기를 해. 끝. 근데 고구려가 어쨌다고 모르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내용을 내가 이해해야 되는 단계로 가는데 엄마표 영어는 이해 단계와 토론하고 그거를 좀 더 하는 방법까지 전환이 안 돼요. 그래서 기본 학습 역량, 그다음에 이것도 영어잖아요. 그래서 문자로 된 언어를 듣고 얼만큼 이해하는지에 대한 역량이 되면 다른 컨텐츠도 해나갑니다. 그리고 모국어로 어느 정도 자기가 배경 지식이 있으면 그 배경 지식 때문에 읽어 나갈 수 있어요. 야구를 잘하는 친구는 야구를 주면 대충 그 용어나 이런 게 갖고 상황을 알잖아요. 그림 속에 그리는 게 있어서 내용 본문이 빨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모국어가 정말 중요하다. 모국어로 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영어로 읽는 거 쉽지 않다. 그리고 이제 공인시험을 꼭 봐야 됩니다. 안 보고 싶지만 안 볼 수가 없어요. 뭐 애들이 원하든 안 하든 수능을 한번 보잖아요. 이제 공인시험이라는 건 주어진 시간 안에 이해하고 정답을 맞춰야 하는 일이에요. 정답을 맞추는 건 얼마나 컨텐츠를 이해했느냐, 이해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고, 저도 지금 아이들 현장에서 가르치면서 안타까운 게 학년은 됐는데 영어를 읽어본 그 절대량이 부족하니까 문장을 읽고 해석하고 문장을 통째로 덩어리로 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부족해요. 문장 하나하나를 붙들고 해석하고 다음 문장 가면 잊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커버해 주기에는 웨지키즈가 좋다. 그러나 웨지키즈 지도할 때 꼭 염두에 둬야 되는 몇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대안적인 접근은 본문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영어로 배우고 영어로 배울 수 있도록 본문을 해석을 하나하나 다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F에서 애들이 다 끊기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레지키즈 워크북 지도인데 레지키즈 워크북이 그 한국에서도 나왔어요. 근데 굉장히 한국식으로 만들었어요, 교재가. 레지키즈 워크북이 있는데 그 워크북은 다 하진 않지만 거기에서 접근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제공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단어 학습 그 퀴즐렛이라고 이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퀴즐렛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단어 작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단어 학습 제공을 해서 그것도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일이긴 해요. 그리고 자동으로 만들다 보면 어떤 데는 엉뚱한 뜻이 들어가 있어서 뭐 수시로 계속 고쳐가고 있는데 단어 학습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영어를 형성하는데 레지키즈가 이미 되어 있는 컨텐츠를 그대로 갖다 쓰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영어로 된 성경적인 컨텐츠를 반드시 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로는 지금 성경 목록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세상이 시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 출애굽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국에서 데려온 이야기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한 문장 정도로 해서 성경 목록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제 주요 인물도 지금 저희가 기획 단계에 들어가요. 그래서 성경 목록으로 쭉 성경 이야기를 보고 성경 이름 의외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이름 같은 거 계속 이제 자기가 노출해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성경에 대한 어떤 큰 맥락 그다음에 주요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물 이름 생각보다 어려워요. 뭐 대표적으로 뭐 느부갓네살, 네부갓네살 이렇게 하거든요. 뭐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2제자 이름 같은 경우도 많이 다르죠. 피터는 아는데 피터가 베드로인지 모르는 친구들도 꽤 많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존 같은 경우도 존은 많이 알아. 근데 그게 요한인지 뭐 이렇게 이제 연결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성경 목록이랑 주요 인물 그다음에 단계별 성경 이야기나 묵상을 통해서 성경 콘텐츠를 같이 제공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레벨에 맞게끔 그리고 또 이제 하나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아까 3,000권을 다 꼼꼼하게 볼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강의는 다 들어가되 아이들이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정도는 알지만 그 레지키즈에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지키즈가 있고 레지 플러스가 있어요. 레지 플러스는 모든 책을 다 이북으로 볼 수 있는 거고 레지키즈는 그중에서 30권 정도만 뽑아서 하는데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는 깊이 있게 하고 그러면 한 권당 30권만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듣고 읽고 가는 걸로. 그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구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